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뭔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것 같다는 느낌? 내 역할이 이게 다는 아닐 텐데 하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요. 오늘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된 질문인데요. 한 시청자분이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꼴찌는 싫은데 막 앞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중간이 좋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평범한 고민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강연자의 대답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건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잠재력이 너무 커서 주체를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중간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대체 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중간에 있고 싶다는 게 사실은 어디 구석에 숨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힘과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겪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섣불리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진단이 대체 뭔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아니, 잠재력이 넘쳐 흐르는데 왜 하필 중간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강연자는 이 현상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질이 너무 커져 버렸다. 여기서 질이라는 건요, 개인의 역량,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사회가 주는 틀보다 훨씬 더 커져 버렸다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돼요. 바로 질량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무게 같은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내면이 가진 잠재력의 총량,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 같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성장하고 싶어 하죠. 이런 질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 오른쪽을 볼까요?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둘 사이에 엄청난 불일치가 느껴지시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질량, 이 그릇의 크기를 지금의 일이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할들이 사람들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커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사실 특히 지금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거대한 성장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우리 시대에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 개인적인 고민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맞닿아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때는 다들 기술 하나 배우려고 혈안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 국민 전체의 질량이 말 그대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을 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 단순 사무 보조라든지 반복적인 공장 업무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왜냐? 우리의 그릇이 너무 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냥 편한 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커져버린 질량에 맞는 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외침인 셈이죠.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이런 전통적인 일들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면 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우리에게 맞는 진짜 일은 대체 뭘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그 진정한 소명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강연자의 대답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사회를 연구하면서 살고 싶은 민족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처리하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일은 바로 사회와 인간을 깊이 탐구하는 연구, 즉 공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닌가요?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형태의 일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비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강연자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째, 개개인이 사회와 인류를 깊이 연구합니다. 둘째, 그 연구 결과를 책 같은 하나의 창조물로 만들어내죠. 셋째, 이걸 세상에 널리 공유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문화적 번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연구 끝에 나온 세상에 없던 답을 담은 책 한 권. 그 생각 하나가 인류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 정말 엄청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말 필요한 가치와 지혜를 제공하면 경제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국가의 중심 산업이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는 외국인들이 경복궁이나 케이팝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세상을 바꾼 최계 저자를 만나기 위해 그 지혜를 직접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순례를 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전을 강연자는 정말 멋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굳이 우리가 나가서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깊이 있는 향기를 풍기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서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진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